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썸네일에 심장마비 공시 떴다라고 해서 썸네일 달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소송 등의 판결 결정. 지금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 TMC라는 회사가 대한강통신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장 끝나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소송 종결. 결국 뭐냐면 TMC라는 회사가 바로 이 대한강통신에게 무엇을 했었죠? 감유, 소송을 했었는데 뭘 했다는 거죠? 취하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한 이슈냐면 여러분들 오늘 대한강통신이 이 거래일 동안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지금 시장 오늘 안 좋긴 했습니다만 지금 11%까지 급락 나왔죠. 사실 이만큼 빠질 이슈는 아니라는 건데 왜 그러냐? 자, 왜 그러냐? 자, 오늘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 자체가 지금 실리면서 빠진 게 아니죠. 그죠? 자, 오늘 영상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자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TMC 미국 데이터 센터 광통신 관련 주문 급등. 그다음에 공장 풀가동 소식의 상승세라고 나와서 이 기사가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대한강통신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만 바로 TMC라는 종목의 주가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상한가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해당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오히려 TMC는 상한가를 쳤죠. 근데 잘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광섬유라는 게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은 즉 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고 그죠? 안 좋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TMC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쳤겠어요? 자, 잘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똑같이 미국 데이터 센터 광통신 관련 주문 급증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한가한 거 아닙니까? 뭐가요? TMC가.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재료로 해서 지금 못 올랐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좀 조그만 녀석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죠? 상한가를 갔다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강통신도 오늘 장중에 맞아요. 종가의 11%짜리 급락은 과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늘 이 공시 여러분들 이게 작은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둘 다 무엇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보시게 되면 지금 4,100억의 이 몸집이고요. 그리고 이 대한강통신의 지금 이 몸집은 3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광섬유에 대한 부분은 엔비디아의 젠스랑도 실제로 중요성을 강조했고 실제로 뭐예요? 이렇게 케이블 제조업체 광통신. 결국은 대한강통신의 사업부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이 대한강통신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이상이 없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현재의 구간대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 댓글로는요. 자, 투매 금지. 현재의 구간대에서 여러분 투매하면 안 돼요. 투매 금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실 주가 빠지는데 장사 없죠. 그죠? 종목도 시장 빠지는데 장사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해도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이 대한강통신은 강한 거예요. 왜 강한 거냐? 지금 이 3월 달에 코스닥 지수가 여기 위치됐었죠. 이란과 미국의 전쟁권이 나왔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깨버리면서 여기 위치돼 있는데 실제로 이 지수보다 완벽하게 강하면서 회복하는 구간대에서는 항상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의 급락 과정에서 대한강통신이 현재 여기 와 있지만 결국 우리 이때도 흔들리지 않고 뭐죠? 맞아요.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강통신이 올라요 내려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만 조금만 바뀌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근데 왜 빠지는 거예요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 부분이죠. 마블 테크놀로지. 이게 전일자에 나스닥 시장이 4% 급락 나왔을 때 여기까지 급락 나왔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기업들, 호닝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급락했죠. 그리고 루멘텀 홀딩스 이것도 역시나 전일자에 급락을 했어요. 근데 추세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닌데 왜 이런 종목들을 보여드리냐. 엔비디아에서 실제로 이 광섬유 기업에 지분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전일자의 나스닥 시장에 급락건도 있었습니다만 플러스 알파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냐. 광섬유 도입은 아직 섣부르다라는 어떤 세미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예를 들면 독립 리서치라고 하는 집단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그런 집단이 있는데 예, 그런 이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일정 부분 미국에 상장돼 있는 루멘텀 홀딩스 그리고요 말씀드렸던 코닝 마블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대한강통신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이 영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공시사항에 나왔던 의도 TMC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과거에 이 대한강통신에게 소송했던 부분을 풀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종목은 조그만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TMC와 바로 이 대한강통신 지금 소송권이 있었다는 건데 우린 과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LS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전선에서 지금 파생된 게 대한강통신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한전선과 LS도 무엇이 있었죠? 바로 소송권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때. 자, 볼게요.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이게 작년 2월 달에 나왔던 거예요. 5년 6개월근 LS전선, 대한전선 특허 침해 소송. 내달 13일에 판결한다. 하고 나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나왔던 건데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냐면 실제로 이 소송권이 끝나기 시작하면서 이 대한전선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요렇게 해서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LS라는 종목도 실제로 이때 소송권이 있었을 때의 주가 소송이 해소되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맞아요. 이 케이블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됐죠. 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대한강통신과 TMC라고 하는 이 조그만 녀석의 어떤 소송권이 이 뭐죠? 맞아요. 풀려 들어갔던 것은 우리는 호재로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의 오늘 하락은요. 그냥 미국에 상장돼 있는 뭐죠? 마블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좀 과도하게 시장의 분위기도 좀 이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LS와 대한전선의 소송권이 종료되면서 이게 맞아 AI 데이터 산업에서 이 케이블 막대한 초고압 케이블을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두 종목 모두 다 뭐죠? 이렇게 해서 급등했던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요. 사실 여러분 대한강통신이 지금 오늘 조정을 받고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해서 아 열받아 하시지만요. 사실 이렇게 무거운 몇천 조짜리 종목들도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빠지는 게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 뭐죠? 맞습니다. 그 버텨내는 게 쉽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만 나온다고 한다면 제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반등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항상 비 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디 가서 우리가 햇빛, 양지 바른 곳에 서 있냐에 따라서 내 옷이 빨리 말릴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젖은 상태에서 뭐죠? 맞죠. 맞아요. 이렇게 옷이 마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지수가 올라도 내려도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빠진 주가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실제로 여기까지 이란 전쟁권 나왔던 이 부분 밑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시장의 분위기만 좀 개선된다고 한다면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여러분 대한강통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나왔던 소송 종류에 대한 부분은 뭐죠? 맞아요. 이 일정 부분에 어떤 악재는 해소되었다. 그리고 TMC의 주가가 오늘 상한가를 쳤다는 것은 조그만 녀석입니다만 결국 똑같은 재료 아닌가요? 똑같은 재료 아니냐고요. 그죠? TMC가 오늘 상한가 간 이슈는 바로 미국 데이터 센터 광통신 관련 주문 급증. 이 기사 때문에 여러분들 상한가 갔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의 어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약간의 좀 노이즈도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하게 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
이 종목도 요렇게 해서 시장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랐던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지금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 그리고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만일에요. 그게 삼성전자라고 해볼게요. 삼성전자를 담보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대한통신을 샀다고 한다면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불러오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야 대한통신 지금 빠져서 이거 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인생의 선배님들 항상 제가 여러분들 이 힘들 때도 여러분과 같이 동행을 해드렸습니다. 투매 금지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대한강통신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 오늘 소송 종결이라는 부분은 일단 대한강통신이 향후에 달려나가는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지금 뭐죠?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TMC라는 기업이 오늘 맞아요. 이 기사 나오면서 똑같은 주제죠. 똑같은 재료죠. 요게 먹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광섬유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이 광섬유에 대한 부분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요소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주는 그 구간대에서 그죠? 정확히 언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느냐. 사실 이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인생의 선배님들.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께 경고 종목 지정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라라고 했었는데 이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뭐죠?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영상 같이 보면서요. 자, 우리 이번 주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 4점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한 달 전 13,000원대에 여러분들 오히려 이때는 시장이 올랐을 때 하락했을 때 여러분께 이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멘탈 잡이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는 만큼 버티는 거고요.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께 절대 흔들리지 말자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힘들지만 아는 만큼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것도 여러분들 뭐죠? 아는 만큼 버티는 거라고요. 이 4월 25일자에 제가 여러분들께 자 이때 13,000원에 긴급 급락은 허수다 무조건 오릅니다라고 하면서 이 대차 거래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던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항상 어려울 때 저는 여러분과 동행을 해드립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때 영상. 그러면 대차는 뭘까요? 빌려온다. 그리고 나서 공매도로 활용한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잘 보세요. 누군가는 지금 빌려왔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물량을 빌려왔다는 거죠. 그걸 향후에 공매도로 쓰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뭘까? 요걸 해지시켜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 분명히 맞아요. 이제 월요일에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맞아요. 이렇게 반등을 줄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제가 이 13,360원에 여러분께 4월 25일자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왜? 이때 4월 25일자의 영상을 제작할 때만 보더라도요.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갖 제가 이 쌍욕은 다 먹었죠. 왜? 3,000원대 말씀드리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 이 말씀을 드렸었던 때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제가 어떤 걸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차 거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대차 거래. 이게 뭐냐면 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보통 개인 투자자에게 이게 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가거든요. 근데 최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상환 나오고 있죠. 지금 시장이 급락 나면 항상 이 공매도꾼들이 난리치기 마련인데 저는 이번 주 이제 내일과 모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금요일에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린 미리 지금 이 국내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이들이 지금
대차를 해지하면서 그죠? 공매도 쳤던 물량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환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있게 쇼커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어렵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이 4월 27일자에 분명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너무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들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주식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는 유일한 공적인 채널로서 제가 이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끔 6월까지는 좀 지원해 달라 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 타점 여러분께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평단가 수준이 지금 높으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010-4410-2561 저 개인 번호거든요. 자, 저는 대한강통신이 주도 업종 중에서 주도주라고 생각합니다. 자, 타이밍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 개인 연락처니까요. 숫자 1번. 저는 이 대장주라고 말씀드릴게요. 숫자 1번 도움 또는 1번 보내주시게 되면 대한강통신을 지금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인생의 선배님들구나 해서 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진짜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도움을 달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타이밍 정확히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중인 분들은 지금 매도해야 된다? 매도하지 않아야 된다. 매도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겁나실 겁니다. 왜 겁나냐 하면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35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NX 시장을 통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잘 봐요. 공포를 느끼게끔 할 겁니다. 왜요? 삼성전자도 추가적인 하락을 더 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추가적인 하락을 더 주고 있고 웬만한 종목들은 다 밑으로 끌어내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의도일까요? 자, 여러분들 대한강통신을 보유하신 여러분들 내일이 어떤 일정이 있죠?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내마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내마녀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 시장을 빠진다에 베팅했던 바로 이 콜옵션 위로 본다라는 상품을 매도했던 외국인들 그리고 선물 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파생 상품이거든요. 요거를 밑으로 자 시장 빠진다에 배팅했던 이 상품을 내일 뭘 해야 된다? 청산을 해야 되는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코스닥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계속적으로 끌어내렸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내일 대반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 오늘 코스닥 지수가 강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강했어요. 코스닥 지수가 강했어요. 외국인들은 어때요? 지금? 오히려 매수 들어오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90만 주 팔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 항상 이들은 반대 매매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항상 스마트하게 주식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줄 때 이들은 비중을 줄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손실 중에 있는 분들은 만일에 여러분 단기적으로 진짜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줄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께 맞아요. 단기적인 타점이라도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의 구간대에서 팔아버린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고 선물옵션 동시만기 내일 이제 반등을 주고 그리고 스페이스X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IPO 대여죠. 이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멈추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위에서 사실 거예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한 30% 잡혔어요. 그럼 팔고 나서 뭐 사실 거예요? 어떤 거 사실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통신업종에서도 유일하게 우리가 사야 된다고 한다면 요걸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9만 원씩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추풍낙엽처럼 빠지죠. 추풍낙엽처럼 빠지죠. 왜 빠지는 걸까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대한강통신, 통신업종을 대표하는 바로 이 대한강통신이 자리를 잡고 반등을 해야만이 결국은 이 통신업종에 대한 사이클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의 방향성이 아주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구간대만 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장중에 이제 17%씩 급등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22%까지 급등하는 바로 강한 종목을 보유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지금 현재 구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건 아니다. 다만 반등을 주는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라도 수익을 내면서 비중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때 이게 가장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010-4410-2561 숫자 1번. 자,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이번만큼 6월달 한 달 동안은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저는 추가 매수 타점 잡을 겁니다. 숫자 1번 도움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대한강통신을 보유한 이제 선배님들 지금 손실권에서 보유했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 못 잡겠다라는 분들 4월 27일자에 제가 이렇게 타점 보내드리던 대로 이렇게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때도 여러분들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 제가 분명 영상을 통해서 왜 오를 수밖에 없고 왜 하락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죠. 오히려 이때는 시장이 반등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했을 때 제가 이렇게 멘탈 잡이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내일 오전 8시부터 라이브 진행할 겁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할 분들은 010-4410-2561 숫자 1번 도움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라이브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바로 이 마블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그죠? 이 기업의 종가 흐름도 지금 시세에 신경 쓰지 마요. 종가 흐름도 확인하면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 정확히 매수점 잡히면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오늘 힘들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게 뭐다? 지금의 현재 시세에 흔들릴 필요 없다. 그리고 악재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 소화되었다. 그리고 과거 LS 그리고 뭐죠? 맞아. 대한전선 이 둘의 소송권이 종결됐을 때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케이블 이게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결국은 주가의 탄성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볼 문제고요. 그리고 TMC라고 하는 기업 똑같은 재료로 오늘 상한가 쳤다는 것은 결국은 좀 조그만 녀석이었으니까 이렇게 상한가도 갔을 거예요. 그리고 유통 지분율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주주의 지분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힘써도 이렇게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것도 역시나 우리는 이 광섬유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노이즈일 뿐이지 결국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도움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댓글로 투매 금지라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단 한 명의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손실을 보지 않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도움을 여러분들 요청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분명히 타이밍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